표준 작업 준수하자. 안전소통 함께하자.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일터를 위한 필수 교육. 안녕하세요. HD 현대중공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교육 시간 MC를 맡은 조동환입니다. 저는 MC 허수입니다. 수희 씨,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 10척 중에 4척을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만들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 정말요? 우리나라 조선업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그럼 여기서 퀴즈. 우리나라에 세계 최대의 조선 회사가 있대요. 어딜까요? 우리나라처럼 조그만 나라에 세계 최대의 조선 회사가 있다고요? 제가 이쪽으로 문외한이긴 하지만 눈치는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혹시 HD 현대중공업? 네, 맞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제1의 조선대국으로 이끌었던 그 중심에는 늘 HD 현대중공업이 있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설립된 이후로 지금처럼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바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가치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보려고 해요. 맞아요. 최고의 팀과 최악의 팀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요소는 안전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는 근로자 본인에게도 큰 불행이고 기업에는 생산성 하락, 브랜드 이미지 추락, 더 나아가 국가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회사의 어느 현장이나 안전이 중요한 건 매한가지죠. 하지만 HD 현대중공업이 특히 더 안전을 강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큰 배를 만드는 곳이니까 작업 공정도 복잡하고 위험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더 크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조선업의 특성상 작업 현장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첫 번째 위험 요인은 작업장 이동이 필연적이고 특히 높은 곳에서 하는 고소 작업이 많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실제로 제 친척분 중에서도 조선소에서 종사를 하셨던 분이 계신데 고소 작업이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유, 그러셨군요. 그럼 두 번째로 초대형 선박을 만드는 주재료가 철판이잖아요. 매우 무거운 무게의 중량물을 다루는 현장인데다가 이런 중량물을 수평이나 수직으로 이동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선박 조립 과정에서 주로 용접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무게의 중량물이 이동한다는 건 그때마다 어마어마한 수의 작업자들도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조선소에는 서로 다른 작업을 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상주하거든요. 그래서 작업량에 따라 인력 이동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험 요인 중 하나예요. 그럼 또 다른 위험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작업을 하는 공정들로 나뉘어져 있는데 작업 공간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거든요. 특히 이런 공간에서는 실수 한 번으로도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실수 한 번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위험 요인은 선박 구조의 특성으로 충분한 작업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인데요. 선박을 만드는 선박 건조 공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공정별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씨, 바다 위를 누비는 초대형 선박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초대형 선박들은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배가 아니라 거대한 섬 하나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크고 무거운 철판 덩어리가 물 위에 뜰 수 있는 걸까 신기하기도 하고 좀 경이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 척의 선박이 만들어지고 바다에 띄어지기까지 정말 다양한 공정들로 거치게 되는데요. 크게 설계, 절단, 조립, 선행 의장, 도장, 탑재, 진수,
의장, 시운전, 인도까지 무려 10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와, 그냥 고층 건물 하나 올리는 게 더 간단하게 느껴질 정도로 배 한 척을 만드는 과정이 훨씬 더 규모도 크고 공정도 복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위험 요인들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공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정마다 어떤 안전사고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 안전사고에 더 조심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조선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재해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 끼임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 발, 팔 등이 기계의 부품 또는 장치에 끼어 다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끼임 사고는 보통 기계 작업 중에 발생하며 기계 안전장치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어요. 조선소 작업장이 워낙 넓고 이동도 많으니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보통 넘어짐 사고는 사다리나 계단 이동 중에 발생하기도 하고요. 바닥의 돌출부에 걸리거나 계구부에 빠지는 상황, 또 미끄러운 바닥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사실 사람 몸보다 몇천 배, 아니 몇만 배 더 큰 초대형 선박을 하나씩 만들고 조립하는 일이다 보니까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가 물체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일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날아오거나 이렇게 떨어지는 물체에 맞는 사고는 조선소의 주요 중대재해 중 하나에 꼽힐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인데요. 어느 특정 작업 구역에서 일어난다기보다 다양한 구역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즉 어디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게 맞음 사고입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러면 그 외에 또 어떤 재해 유형이 있을까요? 조선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재해 유형 중 마지막은 떨어짐, 즉 추락 사고입니다. 초대형 선박을 만들다 보니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조선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재해 유형은 끼임, 넘어짐, 맞음, 떨어짐 이렇게 총 4가지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사고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그렇죠. 모두 안전장비를 적절히 사용하고 안전규정을 준수한다면 얼마든지 예방 가능한 사고들이고요.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작업자들이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의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고나 재해는 철저히 준비하면 모두 예방 가능하다. 이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표준 작업 준수하자, 안전소통 함께하자.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일터를 위한 필수 교육. 조선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들을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전사고 유형은 끼임이나 깔림 사고인데요. 끼임 사고가 발생할 때 핵심 위험 요인은 작업할 때 손을 안전하지 않은 부적절한 위치에 둔다거나 또 작업 시작 전에 손이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또 무거운 무게의 중량물을 다룰 때 작업자 혼자서 무리하게 작업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무리한 단독 작업은 금물이고요. 부재들이 움직일 때 그것을 직접 손으로 위치 조정을 하려 한다든가 하는 상황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끼임 사고가 발생하면 다치는 부위는 손이 82.5%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다치는 부위는 7.9%로 발입니다. 그 외에도 머리, 엉덩이, 팔, 다리 등을 끼임 사고로 다칠 수 있는데요. 사실상 끼임 사고에서는 손과 발을 다치는 경우가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작업을 할 때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크레인 작업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조선소의 특성상 작업 곳곳에서 정말 다양한 크레인이 사용되죠. 선박의 재료가 되는 여러 부재나 파이프 등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이동할 때 주변에 걸려서 튕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과 발이 안전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자칫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크레인으로 건상물을 옮길 때 무게 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작업자들 간에 신호를 잘못 주고받아서 크레인을 조작하는 위치가 잘못됐다면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레인을 사용할 때 줄거리를 걸고 빼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크레인의 줄거리가 빠졌는데 작업자의 손이 중량물의 가장자리를 잡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손이 끼이고 말겠죠. 때문에 작업할 때는 반드시 손을 안전한 위치에 두고 또 다른 위험 요소는 없는지 주변을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끼임 사고는 주로 기계 작업 중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다른 위험 상황들을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조선소 곳곳에서 지게차로 자재를 운반하는 모습을 많이 보실 겁니다. 자재를 높이 쌓아서 옮기다 보면 지게차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가 있고, 만약 유도자까지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게차 주변에 접근하는 인원을 통제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칫 끼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고소차 작업은 어떨까요? 고소차는 특히 협소한 구역을 작업할 때 상부에 있는 구조물과 고소차의 바스켓에 타고 있는 탑승자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장 내부로 들어가거나 나올 때 빅도어에 끼이거나 충돌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빅도어가 충분히 개방된 상태에서 출입구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살피고 이동하신 것을 권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 작업을 할 때 끼임 사고를 특히 더 조심해야겠지만, 사실 모든 안전사고는 한순간 마음을 놓고 방심할 때 일어난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수공구나 드릴 같은 회전공구는 조선소 작업장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사용하는데도 꽤 익숙한 도구들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끼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수공구를 사용해 무리하게 작업하다가 손이 끼인다거나 회전공구를 사용하다가 손에 끼고 있던 면장갑이 감기면서 손까지 끼인다던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구를 사용해 작업할 때는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2인 1조로 작업할 때도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파이프를 설치한다든가 중량물을 운반한다든가 하는 상황에서 서로 신호가 안 맞으면 손, 발이 끼이는 건 한순간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은 고정된 기계장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끼임 사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공장 내부에 블록을 이송하는 용도의 정반 컨베이어가 있죠. 컨베이어는 자동으로 또 연속적으로 물체의 운반이 가능해서 편리한 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매우 큰데요. 특히 컨베이어 체인이 돌아가는 부분의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통은 방호 커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부실로 방호 커버가 파손되거나 그대로 방치된 상태라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죠. 또한 무빙 쉘터가 움직일 때는 그 경로에 사람이나 간섭물이 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조선소 곳곳에 크레인이나 대차 등 레일로 이동하는 장비들도 많기 때문에 레일 주변에는 항상 안전 공간을 확보해 끼임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끼임 사고 중 손끼임이 전체의 8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끼임 사고가 이처럼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물건을 내려놓다가 끼인다든가, 또 물건을 들고 이동하다가 주변물 사이에 끼인다든가, 러그를 수거함에 쌓다가 러그와 수거함 사이에 손이 끼인다든가, 어느 작업 중에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안타까운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 본인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작업에 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쩌면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저런 일이 일어난다고? 누가 저런 실수를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우리 조선소 내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끼임 사고 사례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는 이동 중인 빅도어 사이에 끼었던 사례인데요. 새벽 4시에 도장 공장에서 블록을 바깥으로 운반하기 위해 빅도어를 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당시 C, D 빅도어 2개가 열리고 있었는데 C도어가 이동 중에 갑자기 정지를 했나 봐요. 그래서 작업자가 B도어를 이동시켜 놓고 그 사이에 정지한 C도어를 확인했는데 당시 B도어가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결국 B와 C도어 사이에 끼이게 된 거죠.
지금 이 사고는 작업자가 빅도어 조작판에 마그네틱 주행 고정장치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점, 또 야간 시간에 벌어졌기에 작업자의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관리 감독할 인원이 없었던 점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셀타장에서 이동하는 지게차 바퀴에 깔린 사례입니다. 당시 깔림 사고를 당한 사람은 크레인 신호수였는데요. 피의장에 쌓아둔 데크하우스 블록을 지부 크레인 2대로 연결해서 선행 셀타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신호 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소 내의 작업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작업도 많고 인력 이동도 많다는 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크레인 신호수가 신호를 주는 것에 집중한 사이에 지게차를 운전하던 동료 작업자는 내일상 도로를 따라서 북쪽 주차장으로 복귀하고 있었는데요. 크레인 신호를 하고 있던 신호수를 미처 보지 못했고 결국 좌측 바퀴에 깔리게 된 사고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 경우 지게차 유도자나 운전자가 진행 방향을 미리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죠. 또 크레인으로 블록을 권상하는 작업을 할 때는 주변 작업자들에게 알리고 통제했어야 했는데 그 과정이 미흡했기 때문에 벌어진 대표적인 인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끼임 사고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사람이 하는 작업들을 살펴보면 작업자가 직접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작업자가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조선소에서 다루는 중량물들은 사실 크기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운반하는 작업은 최소화하고 전용 운반기구나 지그 등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때때로 장비 사용이 어려울 때는 혼자 무리하게 옮기지 말고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해야 하고요. 중량물을 운반할 때는 꼭 손과 발이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엔 어떨까요? 기계나 기구를 작동할 때 회전하는 부위가 있다면 자칫 손과 발이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기계 회전 부위에는 덮개 등의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고요. 프레스 등의 기계에도 방호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수시로 확인하고 함부로 제거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또 기계를 점검할 때는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경고 표지 등을 설치하고 드릴 등 회전기계를 사용할 때는 기계에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면장갑 착용은 피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작업장을 이동할 때의 예방수칙도 살펴보겠습니다. 빅도어가 작동할 때는 작동이 멈출 때까지 아무도 통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때는 주변에 차량이나 이동하는 장비가 없는지 살펴야겠죠. 특히 이동 중에 무전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 중에 지게차 등 이동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처럼 이동 장비로 이동할 때는 이동 전에 반드시 전, 후, 좌우에 사람이 있는지, 주변 간선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뿐 아니라 유도자나 신호수를 배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리미트 스위치 등 충돌 방지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전 안전 점검을 하는 등 주기적인 기계 관리도 필요합니다. 이동 장비는 주로 중량물 이동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운전 중에 무전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급출발 혹은 급선회를 하는 등의 위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산의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작동 레버를 미세 조작할 것을 권합니다. 고소차의 경우 장비가 움직일 때는 이중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조선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중 두 번째 유형인 넘어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넘어짐 사고의 핵심 위험 요인은 작업장 바닥에 물기나 기름, 박스, 비닐 등 미끄러운 이물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턱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는 등 바닥면 높이가 다른 경우, 조명이 어둡거나 설치되지 않은 통로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사다리나 안전난간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또 작업장에서 보행자 전용 통로를 확보해 두지 않는다든가 구획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넘어짐 사고가 발생하는지 사고 발생 유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사다리로 이동하는 중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다리를 사용할 때는 손과 발 중 세 군데, 예를 들어서 한 손을 잡은 상태에서 양발로 올라서 있다든지 양손을 잡은 상태에서 한 발이 올라와 있다든지
이렇게 손가발 중 3군데가 사다리에 있어야 사다리의 흔들림을 잡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안전 철칙을 준수하지 않고 사다리를 탄다면 넘어짐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다리를 탈 때는 3타점을 준수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디딤 부위를 눈으로 확인하고 발을 디디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짐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유형은 바로 계단입니다. 무엇보다 계단을 지날 때는 서두르지 않고 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되도록 계단의 안전 난간을 잡고 이동하고 공구나 중량물을 들고 움직일 때는 자칫 미끄러울 수도 있으니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계단 이용 시 자세나 무게중심이 어긋나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몸의 중심을 바르게 유지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닥에 돌출부에 걸리거나 계구부에 빠져서 넘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작업장 바닥에 부재 등의 장애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또는 작업 종료 후 바닥의 계구부를 닿지 않고 방치해둔다면 누군가 걸리거나 빠져서 넘어질 수가 있겠죠. 작업 종료 후에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넘어짐 사고의 유형은 통로를 이동하는 중에 넘어지는 상황인데요. 작업장 바닥의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거나 혹은 반대로 바닥에 기름 청소한 직후일 때도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작업장에서 이동할 때는 절대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이동해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노면에 눈이 내리거나 바닥이 얼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시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할까요? 크게 작업 전, 작업 중, 이동 중 3가지 상황에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작업 전에 특히 야간이나 어두운 장소를 출입할 때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을 휴대하거나 적정 조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업 전 작업 통로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돌출부를 제거하고 제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경고 표식을 해두거나 안전 커버를 씌우는 등 안전 조치를 한 후에 작업을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작업 중인 상황에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작업 중에 후방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을 하면 넘어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뒷걸음질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주변 장애물을 미리 확인하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제거하는 것이 좋겠죠. 작업 중 작업 발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해 두거나 자칫 발이 빠질 수 있는 계구부는 덮개를 덮거나 경고 표지를 설치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물이나 기름에 오염돼 미끄러진 바닥은 즉시 청소해 넘어짐 사고를 방지하고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다리로 이동하는 중에는 반드시 안전 철칙인 3타점을 준수하고 휴대폰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는 지정된 안전 통로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조선소 내에서 어떤 넘어짐 사고들이 있었는지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특수선을 작업하는 잠수함 공장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작업을 마치고 A형 사다리로 내려오던 중에 사다리 계단 하부에 임시로 쓰고 있었던 열풍기의 케이블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 케이블을 잘못 밟아 넘어지면서 우측 발목을 접지르고 결국 넘어진 사고입니다. 이 사고에서 첫 번째 사고 원인은 주 통행로인 사다리 밑에 케이블을 배치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사고자 본인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했다면 넘어짐 사고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고는 대조립 공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고자는 당시 블록 내 청소 작업을 위해 액세스홀을 통해 이동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구부의 커버가 열린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한쪽 다리가 계구부에 빠지면서 넘어지게 되었죠. 이 경우에서 보듯이 계구부 커버를 닫지 않고 열린 상태로 방치하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동료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청소 작업을 하기 전에 블록 내부의 조명을 제거해서 굉장히 어두웠고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누군가 계구부 커버를 닫았거나 미리 상태를 확인했다면 혹은 청소 전이 아니라 청소 후에 조명을 제거했다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던 사고였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일단 바닥도 많이 미끄럽고 급하게 내려오다가 보니까 대형 엔진 조립 공장에서 재해자가 검사 작업을 완료 후 작업장 계단을 통해 이동하다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갈비뼈가 계단에 부딪혀 골절된 사고입니다. 한 조립 공장에서 재해자가 블록 캐리지 용접 후 작업 위치 변경을 위해 피더기를 손에 든 상태로 론지를 밟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친 사고입니다. 한 취부 작업자가 작업장을 이동하다가 유틸리티 맨홀 커버의 돌출부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주변 모서리에 앞니가 부딪혀 이빨이 깨진 사고입니다. 본 사고는 정해진 통로가 아닌 곳을 이용하다가 핸드레일을 밟고 미끄러지면서 건조적인 선박의 해치 커버 위에서 한 작업자가 로프 및 목재를 쓰레기통에 버리기 위해 해치 커버 상부를 이동하던 중 정해진 안전 통로인 통행용 스텝으로 이동하지 않고 불안전하게 라싱 브릿지 핸드레일을 밟고 건너가기 위해 미끄러운 드롭바를 밟은 순간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된 사고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첫 번째 안전교육 시간.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주요 재해 유형 중에서 끼임과 넘어짐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 그리고 오늘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모든 근로자들의 권리라는 거 부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겠습니다.